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1월 7일 트럼프가 카멀라 해리스를 꺾고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높은 물가와 경제적 불안정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리더로서 자신을 부각하며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죠. 또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강조하면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같은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은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아니지만 선거 후반부에서 시선을 끌었던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캠프가 보수층 결집을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한 핵심 전략 중 하나인 트랜스젠더 이슈이죠. 카멀라 해리스는 LGBTQ 권리, 특히 트랜스젠더 권리를 줄곧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도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차별 방지 정책을 강화하고 미국 시민들의 여권에 X성별 표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며 친트랜스젠더 정책을 펼쳐왔죠. 심지어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는 미국 시민 자유연합 설문조사에서 연방 수감자와 구금된 이민자들이 성전환을 포함한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인터뷰에 나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사람들의 반발은 거셌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범죄자들을 성전환시켜 주냐는 것이었죠. 또 카멀라 해리스가 아이들에게 성전환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요. 사실 이게 핵심인데 사회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평등하게 해주자는 분위기를 넘어 지금 카멀라 해리스를 포함한 민주당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공화당이 또 일반 시민들이 반감을 가지는 것이죠. 한국도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들을 차별하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만큼 사회가 많이 변했죠. 현재 너무 같다,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하는 수준이다라는 시선이 많고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화두가 아니라 정도가 화두인 것이죠. 트럼프 캠프는 이 여론을 정확히 캐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선 캠페인 동안 정치적 TV 광고가 가능한데 트럼프 캠프는 카멀라 해리스는 트랜스젠더들을 위해 일하고 트럼프는 당신들을 위해 일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내죠. 광고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부 경합주에서는 공화당 지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죠.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으로 여겨지는 일론 머스크의 자녀 중 한 명도 트랜스젠더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과거 오바마 시절 민주당 지지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오바마의 이상주의와 친환경 정책, 사업 방향이 같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바마 시절 백악관에도 여러 번 초대되었고 오바마와 관계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정치 자금은 양쪽에 어느 정도 내는 편이었죠. 일론이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를 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에게 정치 자금을 냈지만 민주당에서 배신이라며 욕을 한 것도 있었고 일론의 근거지이자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캘리포니아에 터진 문제들과 세금 문제도 있었죠. 또 트럼프 캠프도 적극적으로 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리버럴의 환멸을 느껴 보수 우파로 전향한 테크업계 거물이었던 일론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자신의 아들이 성전환을 한 것이었죠. 테슬라 이어 X와 스페이스X의 본사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밝힐 때 이로 든 것 중 하나가 성전환의 우호적인 캘리포니아 입법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4년 7월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남학생이 자신을 여성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거나 여학생이 자신을 남성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할 경우 학교가 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교육청이 도입하자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규정을 무효화했습니다. 한마디로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자 학교는 그렇게 불러줘야 한다는 말이죠. 일론 머스크의 아들 자비의 알렉산더 머스크는 16살 때 심각한 성별 불쾌감을 느끼며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며 성전환 수술 단계를 밟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와 의견 충돌이 생겨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졌고 2022년에는 아예 연을 끊었죠. 개인적인 일 때문에라도 일론은 진보주의자들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일론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표현을 썼고요. 앞에서 말한 차별이 아닌 정도가 화두였던 것이죠. 일론은 워크 바이러스와 싸우겠다는 결심을 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워크 바이러스란 원래 제도적 인종차별에 대한 각성 또는 경각심을 의미했는데 이제는 젠더 문제, 환경운동과 낙태 및 성희롱과 같은 급진적 진보 이념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할 때 쓰이는 개념이죠. 일론은 미국에서 유럽에 워크 바이러스를 수입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고요. 서론이 좀
좀 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정의부터 역사, 그리고 현재 이슈화되는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트랜스젠더 이슈는 어쩌다 생겨난 것인지, 현재 왜 미국 사회는 트랜스젠더 이슈로 분열되어 있으며 트랜스젠더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간략하게 보고요. 트랜스젠더란 쉽게 말해 출생 시 성별과 달리 그 경계를 넘어선 다른 젠더 정체성을 가지거나 그 방향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흔히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몸은 남자이지만 정신은 여자인 사람, 혹은 몸은 여자이지만 정신은 남자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죠. 아니,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그냥 젠더라는 개념 자체도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젠더에 대해서만 설명해도 30분은 나올 것 같네요. 여기다 개인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하위 분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체계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FTM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하는 사람들, MTF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사람들,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젠더 범주 안에 자신을 완전히 구분짓기 어려운, 혹은 전혀 속하지 않는 젠더 정체성을 지칭하는 논바이너리도 트랜스젠더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자신을 어떠한 젠더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즉 젠더가 없음 혹은 젠더와 무관함을 의미하는 정체성인 동시에 논바이너리의 하위 정체성이기도 한 에이젠더, 이분법적 젠더 구조를 의문시하고 젠더 개념 자체를 확장하거나 전복하고자 하는 젠더 정체성을 포괄하는 용어인 젠더 퀴어 같은 개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면 트랜스젠더의 개념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도 복잡하지만, 사실 트랜스젠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성별을 어떻게 느끼느냐이죠. 영어 단어 젠더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이 아니라, 또 이분법적 범주를 뜻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정체화하는 개념이거든요. 쉽게 말해 젠더는 정신적, 사회적 성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심지어 자신의 정신적 성별에 따라 꾸미거나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내 성별을 생물학적 성별과 다르다고 느낀다면 트랜스젠더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외국에서 나오는 오늘부터 나를 여자로 불러주세요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자신이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한다면 사회적 성별인 젠더 개념에서는 여성으로 취급해줘야 하니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랜스젠더는 스펙트럼이 넓은 데다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의 생각, 당사자의 느낌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는 사실상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존재해왔습니다. 고대나 전근대 사회에서 작성된 문헌, 종교적 경전, 신화나 서사시, 법정 문서 등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에서 벗어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으니까요. 현대에도 인도 아대륙에 존재하는 히즈라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결혼식이나 아이의 출생, 축복의식과 같은 의례적 행사에서 축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맡아왔는데, 사진을 찾아보면 생물학적 남성들이 여성처럼 치장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히즈라로 추정되는 집단의 언급은 고대 인도의 성문화를 다룬 경전 카마수트라나 산스크리트 문헌을 비롯해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밖에도 고대 벽화, 조각상 장식품, 무덤 부장품 등의 고고학적 자료를 살펴보면 남성 또는 여성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인물상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연구를 통해 과거 북미에서는 일부 원주민 부족들에서 성별 경계를 초월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독자적인 단어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를 근대 학술 연구 과정을 통해 재발견하고 번역하면서 투스피릿이라는 포괄적 영어 용어가 탄생했고요.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근대까지 개인이나 부족에서 또 일부 문화권에서는 남녀가 아닌 자신을 다른 성별로 규정하거나 반대 성별로 규정하는, 지금 트랜스젠더라 불리는 이들이 존재해왔습니다. 다만 그닥 주목받는 이들은 아니었죠. 오히려 동성애 쪽이 큰 화두였으니까요. 트랜스젠더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여러 기관들이 성별과 성적 지향, 성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일례로 독일 성과학연구소는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에 대한 실험적 시도를 진행하면서 신체 개조를 통한 성별 표현 변화가 의학적으로 가능한 영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세계 최초의 트랜스 여성으로 알려진 도라 리히터가 바로 해당 연구소에서 거세와 생식기 재건 수술을 받은 인물이죠. 연구소의 미래는 꽤 밝아 보였습니다. 수요도 있고 돈도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치당이 집권한 이후 독일 성과학연구소는 폐쇄되고 관련 자료도 소실됩니다. 독일은 자연스레 성과학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상실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전보다 관심이 늘어났을 뿐 트랜스젠더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관심이 늘어나면서 더 안 좋아졌죠. 동성애야 종교부터 시작해 언제나 화두였지만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활발해지면서 조용했던 뒤전에 있던 트랜스젠더들이 사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성별이 전환한다는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성별과 다른 복장, 이른바 크로스 드레싱과 같은 표현을 드러낼 경우 체포되거나 벌금을 맞기도 했죠. 의학계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을 성도착증 또는 정신병리적 상태로 규정하였고요. 한마디로 당시 트랜스젠더는 법적으로도 사회적 통념으로도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꾼 사건이 1969년 6월 28일 새벽에 일어났죠. 이른바 스토널 항쟁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 위치한 술집 스토널이는 게이도 많이 왔지만 게이 커뮤니티에서조차 배척받던 트랜스젠더와 드래킹 같은 손님들이 많이 오는 열악한 술집이자 마피아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뉴욕 경찰이 자주 단속하던 곳이기도 했죠. 여느 때와 같이 경찰이 단속을 하러 왔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바에 있던 손님들, 즉 성소수자라 불리는 이들이 체포에 저항하며 맞서기 시작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항쟁 이후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성소수자 퍼레이드인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바로 스토널 항쟁으로 탄생했고요. 1990년대부터는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결합하면서 트랜스젠더라는 용어가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중요 키워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는 학계와 성소수자 활동가들 사이에서만 사용될 만큼 대중적인 용어가 아니었거든요. 이전에는 트랜스젠더를 트랜스섹슈얼, 크로스드레서 또는 그냥 비하 단어인 변태 정도로 불렀죠. 1990년대 후반부터 서양에서는 트랜스젠더 캐릭터들이 영화나 TV 프로그램 같은 대중문화 미디어에 등장하면서 대중들은 점점 더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트랜스젠더 배우, 가수, 방송인이 등장하여 인기를 끌 만큼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해 많이 개방된 상황이고요. 사실상 트랜스젠더는 무관심 속에 있다가 근대에 와서 의학이 발전하고 호르몬을 비롯한 수술로 성별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가장 관심이 있어야 할, 그리고 트랜스젠더 주제가 나오면 가장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물학적 신체와 정신적 성별이 다르다고 느낄 때 원인이 유전적 요인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여기서부터 각자 본인의 생각, 지식, 종교, 신념, 경험 등에 따라 갑론을박이 펼쳐질 듯한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확히 밝혀진 요인은 없습니다.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일 만큼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학계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 형성 원인을 설명할 때 주로 언급되는 이론적 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생물학적 요인 가설, 둘째로 환경적, 사회적 요인 가설, 셋째로 이 둘을 통합한 복합적 모델이죠. 먼저 생물학적 요인 가설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뇌 구조, 호르몬 환경, 유전적 특성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태아기 및 출생 전후의 생물학적 조건이 성별 정체성의 불일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이죠. 일례로 1995년 네이처에 실린 논문 인간 뇌의 성별 차이와 트랜스섹슈얼리티의 관련성에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자신이 여성이라 느끼는 트랜스젠더의 줄무늬체 종말핵이 생물학적 여성과 유사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줄무늬체 종말핵이란 감정,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깊은 뇌의 특정 영역이죠. 또 2016년 신경과학 및 내용상 연구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 저널인 뉴로 이미지에 게재된 논문 성별 불일치를 가진 트랜스젠더 개인의 뇌 네트워크 상호작용에서는 트랜스젠더 개인의 뇌 백질 연결 패턴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의 집단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죠. 이 밖에도 태아 발달 단계에서 호르몬 불균형이나 성호르몬 즉 안드로겐의 노출 정도가 뇌 성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남성의 경우 특정 유전자가 호르몬 수용체 기능에 영향을 미쳐 성별 불일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하죠. 이 가설들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쌍둥이 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에 발표된 벨기에 겐트 대학교의 군터 하일렌스 박사의 쌍둥이 연구가 있죠. 당시 하일렌스 박사는 23쌍의 일란성 쌍둥이와 21쌍의 이란성 쌍둥이를 조사하면서 한 쌍의 쌍둥이 중 한 명이 트랜스젠더의 경우 다른 쌍둥이도 트랜스젠더의 확률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란성 쌍둥이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39%의 일치율을 보인 반면 이란성 쌍둥이에서는 0%의 일치율을 보였죠. 즉 유전적 요인이 성 정체성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트랜스젠더가 소수인데다 트랜스젠더 쌍둥이는 더 소수이기 때문에 쌍둥이 연구의 경우 표본 크기가 너무 제한적이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죠. 즉 표본을 확장하면 결과값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두 번째 가설은 환경적, 사회적 요인 가설입니다. 성별 정체성이 태어난 후 심리적, 사회적 경험과 문화적 요인을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하죠. 1978년에 발표된 초기 정신분석 및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젠더 정체성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 학교, 또래, 집단, 매체 등의 사회적 자극을 통해 학습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부모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반대로 아이를 양육했을 때 전형적이지 않은 성별 정체성이 나타날 수 있죠. 어린 시절의 심리적 충격이나 특정 경험이 성별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2012년 에든버러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 트랜스젠더 정신건강 연구에는 사회적 환경의 지지나 배제, 낙인, 차별 경험 등도 성별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보통 환경적 가설들은 생물학적 기반의 중요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젠더 정체성 형성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복합적 모델은 단일한 원인을 지목하지 않고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행하는 아메리칸 심리학자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등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단순한 생물학 대 환경의 대립구도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과거에는 주로 생물학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나뉜 이분법적인 연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복합적 모델처럼 어느 한쪽 요인만으로 성별 정체성 형성이 완벽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가설이 학계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길었지만 결론은 아직 모른다. 근데 복합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이죠. 마지막으로 왜 지금 미국에서 트랜스젠더가 화두가 된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테고 이미 감이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 분야에서의 공정성과 화장실 그리고 교육 때문이죠. 2022년 미국 대학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트랜스 여성 선수인 리아 토마스가 여성 부문에 출전하여 우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죠.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말이죠. 리아 토마스는 2019년부터 호르몬 요법을 통해 여성이 되는 과정을 밟았으나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은 상태로 여자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가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1년 이상 받은 선수의 경우 여자부 경기 출전을 허용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리아 토마스가 남성으로서 2차 성징을 모두 거쳤다는 겁니다. 특히나 수영은 키와 체력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스포츠인데 리아 토마스의 키는 193cm로 여성 선수들 사이에서, 아니 남성들 사이에서도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당연히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논란의 당사자인 리아 토마스와 트랜스 권리 지지자들은 경기 출전 규정을 준수했으며 리아 토마스의 성별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죠. 앞서 말했듯 차별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인 겁니다. 이걸 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리아 토마스가 트랜스젠더라 차별했다고는 말하지 않으니까요. 또 다른 논란으로는 성중립 화장실 문제가 있죠. 성중립 화장실이란 특정 성별에 제한되지 않으며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성별 구분으로 인한 불편과 갈등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오히려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역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설치했다가 범죄 때문에 없어진 케이스도 몇 개 있고요. 교육과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갈등도 존재합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젠더 정체성과 트랜스젠더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젠더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겠다는 시도가 있었다는 말이죠. 찬성 측은 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이 청소년들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반대 측은 젠더 다양성 교육이 아이들에게 성별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동성애와 성전환 수술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이 심한 반대를 했죠. 이 세 가지가 화두로 떠오르며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이슈화되었습니다. 스포츠는 대중문화, 교육과 화장실은 생활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죠. 결과는 공화당 측에게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 선을 넘었다라는 말에 동의하며 상당수가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으니까요. 이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낸 게 일론 머스크이기도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랜스젠더 이슈는 앞으로 더 발생하면 발생했지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에 요구하는 변화가 일반 사람들, 아니 이쪽에서 쓰는 단어로는 시스젠더들 입장에서는 너무 크게 느껴지거든요. 참고로 시스젠더는 심리적인 성별과 생물학적인 성별이 같다고 느끼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오히려 정치 쟁점화가 되어서 갈등이 더 유발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어떠한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차별하고 공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도 무조건적인 배려도 아닌 모두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선의, 합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